13일 월요일 오늘 메이저리그 두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간만에 두 경기라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주간은 지금 4연승 도전이고요. 메이저도 오늘 4연승 도전이고 메이저는 경기 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 연승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핸디, 언업 꽤 적중률이 높게 꾸준하게 가져오고 있습니다. 예. 제가 야구만 일단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간도 현재 순항 중에 있습니다. 예, 삼성승, 삼성 전반승은 둘 다 들고 갔는데요. 일단 전반승은 확정이 났죠. 예, 사실상 확정이 났다. 농구들하고 버무려 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메이저리그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경기뿐이기 때문에 좀 잡설을 좀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잡설도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잡설 드리겠죠. 토롱이 미리 진출을 확정했기 때문에 휴식기가 있었습니다. 예, 아무래도 휴식이 있었다는 점에서 뭐 상대적으로 나은 부분이긴 하나 토롱이는 아무래도 박마이가 메인이라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휴식이라 하면 이게 뭐 팀마다 다르고 그러긴 한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투수들이 좀 좋아지기 마련입니다. 그렇죠? 투수들은 이제 쉬는 게 최고다. 그런 얘기가 있죠. 예, 쉬고 나오면 좀 좋아지는. 근데 사실 뭐 토롱이들은 좋아질 게 많이는 없어요. 예, 불펜들이 별로기 때문에. 그리고 타격감은 약간 좀 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. 이제 이 정도가 이제 통상 우리가 보는 시선인데 이 휴식이 토롱이의 빠따를 약간 좀 잠재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경기를 본 입장에서는 토롱이가 빠따가 어떻습니까? 컨택이 굉장히 좋고 삼진을 굉장히 안 먹고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만들고 이런 건데 발빠를 좀 못 받은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어요. 그죠? 1회 찬스를 못 살린 게 이제 가장 크긴 컸지만은 발발이 조금 안 풀리기도 했다. 아시다시피 경기를 거듭하면서 빠따는 다시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근데 이제 대참사가 났습니다, 그죠? 선발이 믿을만한 선발이 가스먼밖에 없는데 가스먼을 내고 브라이스 밀러한테 패배했다는 거는 이건 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. 시애틀은 이변을 만들 수도 있는 시리즈 시작을 했어요. 그렇죠? 예, 시애틀은 직전 시리즈에서 너무 진을 빼고 왔잖아요. 그죠? 너무 많은 투수들을 썼고 선발 불펜할 거 없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장 15회인가 6회까지 가는 경기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. 그리고 하루 쉬었죠. 하루 쉰 것도 이 이동도 엄청났어. 그지? 시애틀은 요 왼쪽 위 끝에 있잖아. 그리고 토롱이는 어디 있습니까? 오른쪽 위 끝에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 미국의 완전 끝과 끝에서 갔기 때문에 정말 피로도가 엄청나게 있을 만한 일정인데 이 경기를 뒤집어서 승리를 거뒀다. 그것도 토롱이가 가장 자랑하는 선발 한 명을 털어먹었다. 이거는 뭐 좀 올라갈 것 같긴 해요, 기세가. 하지만은 어쨌든 불펜 쪽에서의 데미지, 열정에서 오는 피로도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참 폴란코가 이번 시리즈에서 잘해주고 있다, 이런 부분들. 오늘 경기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레이 예스세비지가 나옵니다. 올 시즌 데뷔해서 메이저리그에서 딱 3경기만 치는 신빙이고요. 이번 포스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양키전에 등판해서 5.1이닝 무실점, 무피안타, 11삼진, 1볼넷 거의 무결점 피칭을 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22살이 아주 어린 선수거든요. 근데 트리플 A까지 빠르게 올라온 친구고 트리플 A에서도 뭐 17인밖에 안 던졌지만 9인당 삼진이 13.50개니까 이 선수의 확실한 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죠. 마이너리그라고 하더라도 트리플 A라고 하더라도 저 정도 삼진은 그렇게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저런 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. 저런 선수들은 메이저에 올라와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줍니다. 이 선수 최대 장점 무엇이냐? 포심이 94.7마일에 회전수가 2281이니까 뭐 회전수라든지 뭐 구위가 그렇게 엄청난 스펙은 아니에요. 사실 별로인쪽에 가깝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이저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부분은 확실한 구종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. 바로 스플리터인데 스플리터가 정말 좋기는 해요. 스몰 샘플이라서 조금 더 가봐야 되겠지만은 헛스윙 비율이 57.1%나 나오고 피안타율이 1할 1푼 1리 아주 작은 샘플이지만은 정말 엄청나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스플리터라는 구종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본인 투수들이 MLB에 왔을 때 첫 시즌에 잘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. 그 배경에는 전 스플리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메이저리그가 원래는 이제 체인지업의 리그지만은 이 일본인 투수들이 스플리터가 잘 먹히니까 이 스플리터를 쓰는 선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유행처럼 좀 번지고 있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어쨌든 스플리터라는 구종은 꺾임의 어떤 강도가 체인지업보다 훨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낯설음이 무기, 처음 만남 요럴 때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구종이다 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
그래서 일단 뭐 시애틀 타자들도 처음 만난다는 부분들, 그리고 홈에서, 신핑들은 홈이 중요한데 또 홈에서의 등판이란 부분들, 그리고 이 친구가 10월 6일 날 등판을 하고 오늘 등판하기 때문에 포시 일정치고는 굉장히 널널한 등판이거든요. 이런 점들은 전부 다 좋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. 그죠? 확실한 구종, 일정, 홈에서의 등판. 근데 이 선수가 뭐 당연히 뭐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부정적인 요소들을 좀 찾아보자고 하면은 일단 이닝을 좀 잘 못 먹습니다. 그죠? 아무래도 뭐 신빙이고 포스트 쓰니까 뭐 전력 투구를 하겠죠, 당연히. 완급을 주지 않을 건데 5.1이닝밖에 못 먹었다.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최다 이닝이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이 경기가 이제 토롱이는 불펜이 별로잖아요. 어제도 불펜에서 나오자마자 불을 질렀었고. 그래서 ESBG가 이렇게 두드러 막은 경기를 불펜들이 어떻게 했냐. 7실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도 리스크라고 좀 보여질 만은 한 것 같고요. 그렇다. 그리고 포시 뭐 두 번째 등판이라는 거. 그리고 굳이 뭐 리스크를 좀 꼽아보자고 하면은 몇 가지가 조금 더 있는데 일단은 마이너에서 볼질이 조금 있었다는 거. 볼질이 약간 있었다는 거. 젊은 선수들은 당황하면 또 볼질이 확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고요. 로케이션 좀 단조로워요. 포심하고 스플리터, 그리고 슬라이더 이렇게 쓰는데 높은 타점에서 오는 포심과 스플리터의 궁합이 아주 좋기는 한데 로케이션이 좀 단조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리스크로 좀 꼽아볼 만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는 토롱이가 조금 로테이션을 좀 다르게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아마 배싯을 불펜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 부상자들이 좀 있잖아요. 뭐 셔저라든지 배싯이라든지 실력이 좀 아팠던 뭐 베리오스라든지 이런 양반들의 활용도가 이번 시리즈는 좀 다를 수 있다. 다음 시의 선발은 길창주입니다. 최근에 개인적으로 최근 폼만 봤을 때 시의 선발 중에 가장 좋은 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최근에 폼이 아주 좋다. 그렇게 좀 느껴지는 길창주인데요. 근데 오늘은 조금 좀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해요. 아시다시피 일단 원정에서 선발로 한번 나왔었고 6이닝 1실점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. 근데 최근에 불펜으로 한번 나왔고요. 10월 11일이었으니까 지금 불펜에서 2이닝 등판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선발 쪽에서 어떤 루틴이 좀 깨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좋게 볼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. 11일 날 등판을 했고 이제 14일 날 등판을 해야 되고 루틴 이슈 같은 거. 그리고 토롱이 전적이 좀 좋지가 못합니다. 토롱이가 어제 빠따를 많이 못 치기는 했습니다만은 토롱이가 어제도 삼진을 4개밖에 먹지는 않았다.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만들었다. 발도 좀 잘 못 받았다. 이런 부분에서 토롱이 뭐 단기전에서 빠따를 믿을 수는 없지만은 어제 빠따 한 번 그렇게 못 쳤다고 너무 확 또 내려칠 것도 없다고 일단 생각은 해요. 그렇다. 일단 토롱이 상대로 전적이 좀 좋지는 않았는데 이건 좀 뜯어볼 필요는 있습니다. 올 시즌에 한 번, 작년에 한 번 딱 두 번 만났고요. 올 시즌에 한 번 4.2이닝 2실점 7피안타. 작년에 만났을 땐 7.2이닝 1실점으로 최근에 만남에서 나름대로 뭐 강점들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은근히 긍정적인 요소들도 좀 보이기는 합니다. 일단 뭐 토롱이가 3일 휴식 후 박마이가 지금 조금 좀 별로였다는 점에서 역시 뭐 호투 가능성도 열어둘 법한 그 정도 매치업이긴 한 것 같아요. 일단 어려운 포인트가 좀 많은 경기인 것 같기는 하고요. 근데 예세비지도 그렇고 길창조도 그렇고 긍정 요소, 부정 요소들이 이렇게 이제 산적해 있기 때문에 조금 가치 판단이 좀 어렵게 하는 그 정도 경기긴 한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저는 이 경기는 일단 토롱이가 어제도 불펜을 좀 탈렸다는 거, 길창주가 정상 로테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, 예세비지가 이닝 튕기듯이 진짜 떨어진다는 점에서 조금 오바 쪽이 좀 끌리는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. 근데 오바 쪽에서도 사실 시애틀의 어떤 피로도 이런 것들도 조금 느껴지긴 해가지고 역시나 고민스러운 요소고 그래도 오바. 경기 자체는 좀 타이트할 것 같기는 한데 토롱이가 뒤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열심히 해볼 거고요. 일단 선발의 왁구에서는 그래도 토롱이도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토롱이 승에 시애플 이렇게 보겠습니다. 다음 경기는 미러 대 다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들 차트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미러키는 리그 1번 시드예요. 그죠? 미러키는 가장 먼저 우승을 또 확정 지은 팀이잖아. 클래스가 있는 팀이죠. 불펜 빠따면에서 장점이 있는 팀이고. 근데 이제 이번 시리즈에서 오히려 언더독으로 올라온 다저스보다 저평가를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. 그죠? 뭡니까? 선발이 없어요. 선발이. 페랄타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옵션부터가 그냥 없죠 지금. 일단 뭐 미저라우스키
또 뭐 퀸타나, 프리스터 이런 양반들이 있지만 퀸타나는 시즌 말미에 부상으로 많이 뛰질 못했고 지금 이닝을 길게 못 먹고요. 프리스터는 믿을 만한 선발이지만 시즌 후반기 그리고 포스트 시즌 첫 경기에서 너무 좋지가 않았고 미저라우스키 잘 던지긴 하지만 이닝 팀 기대치 조금 떨어지고 신빙이고 예. 체드 패트릭 은근히 쏠쏠이 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뭐 1+1 느낌으로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미러는 올 시즌 다저스를 상대로 6승 무패로 앞서 있기도 하고 예, 뭐 이것저것 다 좋지만은 선발이 아쉽다는 점에서 확실히 조금 예, 아쉬움이 좀 있기는 있어요. 하지만 뭐 언제든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먼저 우승을 확정지은 팀이거든요. 예, 이렇게 저력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머피 감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. 다저스 어떻습니까? 일단은 오타니가 지금 부진하면서 로버츠 감독이 뭐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요. 오타니가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 경기에서 좀 빠따가 좀 아쉬웠어요. 그죠? 그리고 대체적으로도 꾸준히 지금 타격감이 좀 좋은 시점이긴 한데 다저스 하면 자원상도 굉장히 잘 치는 팀이거든요. 근데 요번 필라델피아와의 자원 선발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좀 떨어졌다. 그런 점들은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고요. 이게 오늘 경기에서 되게 중요합니다. 미러키는 선발들이 우한이 많아요. 그죠? 체드 패트릭, 미저라우스키, 그리고 페랄타. 선발 쪽에서 지금 자완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. 퀸타나밖에. 퀸타나한테 실제로 조금 상대 전적이 아쉬웠어요. 그런 점들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고 사사키가 좀 잘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인데 역시나 불펜은 여전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. 그렇다. 그리고 어쨌든 다저스가 올 시즌에 거의 뭐 재앙 수준으로 미러 전에 정말 뭐 실수도 많았고 6패를 했으니까요. 그래서 이 첫 경기에서 오늘 사실 해볼 만한 매치업이잖아요. 근데 이 첫 경기에서 패배를 한다 그랬을 때는 시리즈가 꼬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. 자, 일단 오늘 미러의 선발은 누굽니까? 오늘 아마 프리스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일단 팬그래프 기준으로는 프리스터가 일단은 떠 있고요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. 근데 사실 뭐 이거는 뭐 빠는 거라 가지고 프리스터가 일단 오늘로 안 아까 바뀌었네요. 약간은 표시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빠진 거 보니까 뭐 다른 애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. 아마 퀸타나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. 지금 사실 선발로 나올 사람이 없거든요. 프리스타 아니면 퀸타나밖에. 음, 일단은 지난 경기에서 지금 애슈비 그리고 미저라우스키, 체드 패트릭 요 궁합을 하나 썼기 때문에 오늘 쓸 수 있는 거는 프리스터하고 퀸타나밖에 없어요. 지난 프리스터 등판 때 1+1으로 붙였던 게 이제 퀸타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오늘 높은 확률로 이게 선발이 이렇게 빠진 걸 보면 아마 퀸타나가 선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오프너를 누구 붙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. 근데 사실상 일정상 뭐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. 퀸타나는 시즌 말미에 이제 부상 때문에 제대로 던지지를 못했습니다. 뭐 일단 뭐 소소한 상옵션이죠. 소소한 상옵션 올해 나름대로 뭐 솔솔했고.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, 다저스가 자원 상대 잘 치는 팀이긴 하지만 지난 필라델피아 시리즈에서 조금 아쉬웠다는 거, 그리고 퀸타나를 상대 전적이 좀 좋지 않았다는 거, 이런 점들은 좀 포인트로 짚어볼 만한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퀸타나 같은 경우에 시즌 말미에 조금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포시에서 복귀를 한 거죠. 포시 복귀전에서 일단은 프리스터 뒤에 붙어가지고 3이닝을 소화했습니다. 아마 이닝을 길게 못 먹을 가능성이 좀 커요. 아무래도 복귀한 시간이나 이닝을 봤을 때는 아마 한 4이닝 정도? 진짜 많이 먹으면 5이닝 정도, 뭐 잘 풀리면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4이닝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뭐 나름대로 퀸타나는 조금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. 근데 몸 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있긴 하죠. 한 경기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이건 뭐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. 하지만 뭐 상대 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좀 기대감이 있다 이런 거고요. 반대 선발은 브레이크 스넬입니다. 뭐 스넬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을에 굉장히 강한 선수기도 하고 그 가을에 강한 게 사실 다저스전이 좀 많기는 많았는데 올 시즌 뭐 다른 팀을 상대로 내동 잘 던지고 있고 스태미너가 조금 좀 뭐 몇 경기 하면은 좀 안 좋아질 수 있긴 하지만 이 양반은 뭐 시즌을 풀로 던진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미너 리스크도 좀 적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로스터 상대 정도도 뭐 스몰 샘플이긴 만 괜찮았고 역시나 뭐 브레이크 스넬은 뭐 개인적으로 좀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
일단 이번 첫 번째 매치가 다저스 입장에서도 확실히 좀 부담도 좀 있을 것 같고요. 나름대로 또 중요한 경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. 여기서 분명히 오늘 선발 매치업에서는 우위가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도 뚫어내지 못하면은 올 시즌 미러전에 차 안 풀린다 이런 생각을 좀 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팀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. 예.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래도 오늘 매치업에서는 다저스를 좀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. 예, 그 정도 생각이 좀 들고요. 다저스 승에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오바를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퀸타나의 의구심이 약간 있고요. 이닝 팅 대시 좀 떨어지고 프리스터 역시 마찬가지고 일단 프리스터는 선발을 뒤쪽으로 좀 밀어놓기는 했네요. 예. 근데 이건 나와봐야 아는 거긴 하거든요. 예. 그래서 두 경기 간단하게 알아봤고요. 예. 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, 여러분들.